안녕하세요. 복숭아맛 탄산수입니다. 팩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팩토 작가님은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 서점에 가가지고요 심리학 쪽 책을 보면서 저를 놀리는 게 팩토의 취미예요. 왜냐면 제가 멘탈이 약하다고 이제 팩토 작가님 생각을 하나 봐요. 뭐 팩토 작가님이 이 서점에 가가지고 막 책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완전 누나다 하면서 막 킬킬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막 웃어요. 막 이런 걸로 막 그러다가 동생이 어떤 책 한 권을 들고 막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이것도 누나 이거 완전 폭탄인데, 이거 완전 이러면서 폭탄인데 막 이랬지. 계속 얘기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그 정도면 사줘라 해가지고 실제로 사주더라고요. 근데 사주면서 사주는 빌미로 뭘 얘기했냐면 이걸로 영상을 찍어라. 팩토 작가님이 사준 책이 바로 이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이광민이라고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이 이렇게 여기 있죠, 의자. 이렇게 쓰신 건데 이분도 그 본인도 이제 멘탈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의 약간 경험담도 잘 녹여내시면서 주변 상담 사례도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불안해하신다. 쓸데없는 걱정이 요즘에 많으시다. 이걸 보면서 동생이 하도 저랑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저도 막 읽어봤는데 소설 작가님들도 이거를 읽으시면서 공감이 되고 멘탈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멘탈 관리 측면의 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작가로 길게 가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작가로 길게 가려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경증적 완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를 몰아붙이도록 만드는 완벽주의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책을 읽으면서 팩토 작가님은 이 표정으로 계속 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누나 얘기다, 저것도 누나 얘기다. 근데 이러면서. 동의하시잖아요. 신경증적 완벽주의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신경증적 완벽주의하고 정상적인 완벽주의를 나눠놓으셨어요. 맞아. 정상적인 완벽주의여야 되는데. 정상적인 완벽주의는 뭐냐면 그 내가 했던 과정 그리고 결과에 만족하는 거야. 근데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도달할 수가 없는 기준인 거예요. 영원히 내가 거기 갈 수 없는데 어떻게든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려고 애쓰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으신 분들이 저는 작가들 중에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팩토 작가님은 뭐 그런 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다고 하네요. 이게 웹소설 작가는 사실 업계 들어오면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한 작품으로 미친 듯이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써야 되는 업계인데, 즉 뭐 50m 달리기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래 달리기 쪽에 속한다는 거죠. 예, 마라톤이라는 거 마라톤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길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길게 가려면 요런 완벽주의를 조금 서서히 내려놔야 된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이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정,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면 이제 말하자면 번아웃이 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번아웃 오셨나요?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작품 쓰면서 번아웃이 왔었는데 글 쓰는 것도 재미도 없고 이 캐릭터도 다 지긋지긋하고 그게 다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작품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어떤 말하자면은 잠재력 이상의 것을 내가 이렇게 뽑아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친 거야. 지쳐서 이제 완결을 내기 전에 지쳐가지고 이제 휴재도 한번 하고 막 그랬었었죠. 그래갖고 이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빌드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축물을 쌓아 올린다는 빌드업 중요하죠. 그쵸. 건축 용어가 이제 공격을 전개하고자 흐트러진 진영을 바로 세우는 축구 용어이기도 하대요. 우리가 한 작품 한 작품 쌓아나가는 것을 빌드업을 위한 시간, 내가 점점 커나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 하나만으로 내가 대박을 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계속 하나씩 쌓아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작가로서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미성숙의 시간이 쌓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어떤 작은 불안들을 감당해내면서 이 시간대, 내가 글을 써가는 작품을 쌓아가는 그 시간대 버티는 것만으로도 내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이나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웹소설 작가들은 사실 항상 독자들의 반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노출돼 말이에요. 있지.
예, 그 무료 연재를 할 때도 유료 연재를 할 때도 댓글, 좋아요, 추천, 별점 이런 거 다 이제 우리한테 오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많을수록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향하는 타인의 시선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라는 공신력이 생겨난다. 이처럼 현재 우리는 자신에게 비춰지는 나보다 타인에게 보이는 나가 힘이 센 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조언이 더 이상 안 통한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특히나 우리 업계 정말 그런 업계죠. 그 랭킹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댓글 많이 달리고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죠. 그만큼 잘 나간 작가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소 어쩔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뭐 옛날이랑 다르게 너무 글로벌해져가지고 그런 게 맞아요. 너무 넓어졌죠 영역이. 그렇죠. 내 그렇죠. 주변 사회만이 아니고 약간 범지구적인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인지하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너무 그런 거가 다 의식이 된다 그러면 커뮤니티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SNS나 이런 것들은 SNS도 안 하고 네. 커뮤니티도 안 하고 뭐 내 웹소설- 작품의 반응도 그냥 안 봐. 안 보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작가님들 중에서 있죠. 댓글 아예 안 본다 뭐 그런 분들도 근데 이제 있는 거죠. 안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회이기도 하죠. 그런 사회 노출돼 있죠 우리가. 반응이 너무 궁금하잖아 또 작가로서.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해서 여기서 정서적 맷집을 기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복 탈수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정서적 맷집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서 불필요한 시선들을 극복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정서적 맷집을 이제 웹소설 작가식으로 기른다 치면은 어떤 뭐 독자가 뭐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남겼어. 그럴 때 아니야 난 그래도 열심히 썼어. 내가 한 거 이게 최선이야. 그때 당시에 내 최선이었어. 뭐 이런 부분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잘 나간 작가님들도 악플이 수백 개 달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못 써서 그런가? 내 글이 그렇게 재미없나? 이쪽보다는 악플이 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맷집을 기르기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약간 미리 자체적으로 그 나를 때려놓는 전략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미리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작품이 런칭되면은 달릴 악플은 이런 게 있을 거야. 약간 내가 다 예상하고 있는 악플들이야. 나 이런 거 달릴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치. 그러면 약간 제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그런 그 타격이 아니게 되거든요. 원래 그 맷집이라는 게 상대가 때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덜 아프거든요. 원래 권투 그 시합 때도 무조건 맞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덜 아프고 예상치 못하게 맞으면 더 아픈 법이기 때문에 올 거다. 그 공격이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보면 이제 자기 합리화를 좀 적절히 하라 라고 제가 지금 자기 합리화를 했다라는. 아니 되게 좋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네. 자기 합리화 잘 자기 하고 계신가요? 합리화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쁜 거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전보다는 좀 실력이 는 것 같아요. 체중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렇긴 한데요, 작가님들. 정서적 맷집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피해야 하는 태풍도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악플 같은 거죠. 너무 심한 악플들 있잖아요. 뭐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차단 박아놓고. 차단 박아놓고 다시는 그 아이디에 댓글 보지 않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특징이 모든 글에 다 그런 식으로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그 가끔 웹소설 작가가 됐으면 악플 정도는 당연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글을 쓰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지 악플을 받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당신들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감수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맞아. 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서 그 업계에 뛰어든 거지 사람들 평가를 받고 싶어서 뛰어든 건 사실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당하라 감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처사인 것 그러니까 같고 뭐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내가 마주해가지고 직면해가지고 그 고통을 참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맞아요. 피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출판사 쪽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그런 전화를 하는 게 두려워요.
갑자기. 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지. 예, 그런 혹시 제가 이런 부탁을 했다고 출판사가 저를 갑자기 싫어하거나 저에게 약간 이상한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를 앞으로 작가 활동 못하게 방해하면 어떡하죠? 그치.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럼 제 작품이 제대로 런칭된 게 맞을까요? 그 새벽에 그 제대로 런칭 안 된 것 같아갖고 첫 작품부터 전화하신 분이잖아요. 전화는 안 했어요. 카톡했죠. 카톡으로 불안 호소하면 막 너무 끙끙대갖고 집에 가족 다 일어나고. 그러면은 안 엄마가 된다. 일어났어, 엄마가. 저도 약간 깼던 것 같아요. 일화를 말씀드려보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첫 번째 작품을 수요 매월무로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품 자체는 올라갔는데 수요 매월무로 아직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내 머릿속으로. 막 뭐지 수요 매월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 못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무 개웃겨. 걱정이 돼가지고 원래 수요 매월무는 여기서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10시나 11시쯤에 전환이 됩니다. 10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한번 그냥 작품이 딱 올라가고 한 10시쯤에 배너가 뜨면서 매월무로 바뀌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정부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막 당황한 거죠. 그래갖고 막 한 12시 한 반쯤에 담당자한테 문자해가지고 제 작품 매월무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절 속이신 건가요? 그렇게는 안 했죠. 저한테 거짓말 하셨던 건가요? 이럴 거면 계약을 왜 했어? 빵. 아무튼 그러진 않았죠. 그랬던 적이 네. 있어요. 음. 근데 너무 걱정되면은 좀 민폐를 끼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다라는 얘기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정서적인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서적 손실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서적 손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물리적 손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잘한다. 물리적 손실은 기회비용, 인맥, 현금 같은 그런 물리적 자산에 대한 피해 맞아. 를 말을 하는 거고, 정서적 손실은 체면, 자존심, 자기애, 자존감 등 정서적 자산에 대한 피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물리적 손실보다도 정서적 손실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환불하러 갔을 때 그 직원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한번 있을지 책을 네 어서오세요. 네. 저 이거 좀 환불하고 싶은데요. 책 환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환불이요. 점점점. 그러면서 약간 상대방을 쳐다보고 불편해. 사실 그 정도까지 표정 안 했을 수 있는데 직원분이. 그런 거가 나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는 이제 사람인 북한이 거야. 보는 직원의 눈 하면 진짜 격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반품하러 왔어. 그렇게 아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출판사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출판사가 바쁠 텐데 이런 쓸데없는 그 출판사 기준에서 쓸데없을 수도 있는, 하지만 나한테 고민인 이거를 물어봤다가는 내가 뭔가 찍히는 건 아닐까? 그치. 이 작가 되게 약간 예민하고 작가 되게 까다로워. 그 까다로운 작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계약하지 말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꽤나 이 업계에 많이 계신다. 왜냐면 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환불이 좀 어렵다. 일단 교환부터 받아라. 교환이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우리 쪽은? 예를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만 하기에는 뭔가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하면은 그럼 내가 다음 원고를 주면서 좋은 방법이죠. 질문을 같이 더해서 보내자. 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을 보면 그런 거네요. 책을 사면서 환불하는 거네. 예를 들면. 그치. 내가 책을 사고 있으니까. 혹은 똑같은 가격의 다른 책으로 이걸로 바꿔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게 조금 더 약간 상대가 덜 불편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말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표지 의뢰를 맡겼는데 일러스트레이터한테 표지가 계속 안 와. 맞아. 막 마감을 계속 어겨. 근데 이거 출판사한테 물어봐도 되냐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안 물어봐가지고 런칭 일자가 막 바뀌어. 이러면 진짜 작가한테 최악인 경우인 거거든요. 그치. 내 잘못도 아닌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일을 늦은 제대로 안 건데? 했는데 혹은 출판사가 내가 분명히 원고를 보냈는데 교정고가 계속 안 와. 근데 물어봐도 될까? 내가 상대방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하고 계속 안 물어보고 있다가 런칭 일자 확 늦어져.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한 일이라면은 좋은 게 좋은 거로 안 끝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게 과도한 생각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그렇게 내가 웃어요. 아니 웃음 게 이거 과도한 생각 공장이시네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배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사실 출판사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을 수도 내가 있어. 괜히 출판사 배려한답시고 그냥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역으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이 출판사 그냥 단순하게 실수한 거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를 출판사 나를 날 싫어하는 싫어하는 건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없다라는 같다. 상대방의 의중이라는 건 사실 마음을 속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각이 든다면 끊어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끊어내셔야 같아요. 되죠.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 엄청 많습니다. 네, 많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책이 웹소설 작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책 그 자체예요. 복탄이. 예. 그 복탄에 대한 모든 고민과 내가 지금 걱정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함축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뭐 그런 표정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책인 건데 웹소설 작가들이 불안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더 민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니까. 그런 예민성이 그 예술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서, 또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 이제 글을 쓰려면 그래서 이 주인공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어지는 직종이 꼬리를 무는 웹소설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고로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망생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나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올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예를 없어. 들면 계약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분명해. 혹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지금 잡아서는 나한테 있어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난 더 준비가 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돼. 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나 같은 게 이 정도 글 가지고 계약하면은 런칭하고 작품 이제 출간했을 때 엄청나게 욕먹고 잘 팔리지도 않을 텐데 짱 글을 썼는데도 작가라고요 이러면서 막 악플 달리고. 맞아. 그런 악플 달릴까봐 막 걱정되고 내가 그거를 원하는 거를 가질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도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첫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출판사가 뭐 한 3곳이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컨택이 와가지고. 근데 어떤 출판사를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다. 정말 그걸 엄청 고민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출판사 선택 막 이런 것들에 맞아요. 목숨을 안 거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선택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망생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다고 생각해요. 계약을 하고서, 혹은 런칭을 하고서, 또 혹은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서,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작가가 된 다음에는 그냥 뭐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분들은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일단 계약만 제대로 성사해서 좋은 데랑 런칭을 하면 탄탄대로일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한다 이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약이 너무나 먼 일처럼 느껴져서 까마득한 일이야. 네, 까마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만 하면은 작가로서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분명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 한 작품만으로도 벌어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내가 아직 잡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실 진짜는 런칭 이후에요. 작품을 내본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첫 런칭 경험을 한마디로 뭐 탄탄대로였잖아요, 근데.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복탄 탄탄대로. 복탄대로? 복탄대로는 아니었어요. 네. 저도 지망생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작품 하나 내면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억대 작가 막 이런 거 될 줄 알고, 막 밀리언 페이지 막 들어가고, 당장에 직장 그만두고 전업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선생님이 막 기대를 좀 주셨죠. 기대치를 높여주시긴 됐지. 했죠. 예. 근데 처음 데뷔하신 작가님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복탄 작가님조차도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그보다 더
더욱더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 저의 첫 런칭 경험을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글에 입성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저는 정글일 줄 몰랐거든요. 정글이더라고. 약간 세렝게티 초원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정글에 입성한 이후에는 작가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실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막 초원으로 나서게 된 성인 짐승 뭐 그런 거지. 정글에 뛰어든 성인 짐승은 또 뭐야? 성체 딱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근데 거기에는 코끼리도 있고 뭐 그렇지, 사자도 있고 그렇지. 이런 거야. 나는 근데 기존에 그 밀림을 다스리고 가젤. 있었던 가젤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얼룩말 꽤 세. 가젤 정도? 그래. 토끼 약해. 아니면 코요테 뭐 이런 코요테 거. 약해가지고 코요테도 센 편 아닌가요? 센가? 삭 약해가지고 살아남으려면은 좀 체급을 키워야 돼. 맞아, 그런 느낌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망생분들 계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무서운 건 이 업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 이번 주제는 그겁니다. 너무 잘 해내고 싶은 작가님들에게. 그거야말로 폭탄인데요 이번에? 네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욕심도 불안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네. 욕심이 왜 불안이냐면 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 자체가 불안이 돼가지고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작품을 냈어. 작품을 내면은 그거를 독자님들이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죠. 플러스 내 이 작품을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혹은 그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도 같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욕심도 그렇고 책임감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엄청 신경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웹소설 업계 자체가 저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재밌다고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많이 사줘야지 내가 돈을 버는 구조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의 보험을 만들어 놔라. 책에서 나온 예시는 뭐였냐면은, 어떤 분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일이 많았는데 그 프로젝트 하나를 혼자서 다 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프로젝트를 일단 잘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하는 걸 놓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하러 갔나 봐요. 이 책 쓰신 분한테 갔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좀 말해볼 수도 있지 않냐,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가 회사가 실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진단서를 하나 끊어가지고 일단은 그걸 보여주지 말고, 제가 좀 힘들다, 일이 조금 많이 왔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일단 해보라. 근데 했는데 설득이 안 됐을 때 그 진단서를 가져가서 보여줘라. 공황장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라 하는 이 보험에 대한 거를. 공황장애가 걸려야 되네요. 이분이 공황장애에 걸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진단서를 보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 이거 잘 안 돼도 나 다음 작 쓰면 되니까 라든지, 아니면 뭐 겸업이다 하면 나 다른 일 어차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라든지, 혹은 내가 계약을 계속 해놨어, 다른 계약책도 있으니까 이번 작품 망해도 괜찮다, 다음 작품 쓰면 되니까. 뭐 남매 작가의 입장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게 나름의 있죠. 보험이죠. 네. 작품이 뭐 좀 기대만큼 안 나와도 뭐 이렇게 열심히 다른 하고 있으니까. 쪽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는 게. 두 작품 동시 계약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거 하다가 이제 잘 안 돼. 나 이것도 있어.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고 또 한 개 또 계약해가지고 세 작품 동시. 근데 그게 작가의 삶일 수도 있고요. 글을 쓸 때마다 자존감이 깎여 나가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글을 쓰고 그 런칭을 하고 평가를 받을 때마다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못 쓰지?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인간이지? 여기까지 간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이 의사분을 찾아왔냐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찾아왔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이렇게 곧잘 그렸었는데 그림에서 좀 멀어진 인생을 살다가 다시 그리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그리고 싶기는 싶은데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그림이 별로라고? 그럼 나도
나도 별로라는 뜻이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 진짜 많은 평가받는 케이스. 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저희도 이게 피드백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많아요. 뵙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작품하고 작가 본인은 동일시해 버린 그러니까 거야. 티가 좀 덜 나는 거지 다 있더라고요. 다 계세요. 네. 저도 사실 살짝 있고. 맞아요. 어떤 작품이 받는 평가, 내가 쓴 이 책이 받는 평가가 작가 본인이나 어떤 개인이나 나한테 내려진 평가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해둬야 돼요. 이게 확실히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 자체가 요즘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타인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이 그쵸. 볼 수밖에 없다. 타인의 평가 이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 타인에 거니까. 대한 작품 평가가 어떻게 나왔다를 보고서 그게 그죠. 내 평판하고 연결된다. 왜냐면 사실 맞아. SNS에서 올리는 뭐 이런 거가 본인 음. 얼굴이 까놨다고 해도 사실 온전한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장된 나니까 음. 사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포장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치면 비슷한 거라고 봤을 때 동일시 할 수 있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고 어쩔 수 없고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렇게 좀 나와 작품을 동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그렇게 써 있었었는데 이제 예술계가 사실 될 때까지 일단 해봐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맞아. 또 다른 사람한테 내 재능을 보여줘야 되는 두 개가 다 요구가 되는 데란 말이에요. 예술계가 될 때까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작품 하나 냈다고 그게 대박을 칠 확률은 진짜 극악으로 낮아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대박이 날 때까지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대박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중박 정도라도 쳐서 왜냐면 이게 생계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플러스 계속 쓴다는 건 뭐다? 계속 런칭하다는 거고 런칭한다는 건 내 그런 글을 쓰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도 날 모르고 돈이 많을 수 없어요. 무조건 그렇지. 그죠. 저를 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술계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업계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이거를 쉽지 버텨낼 않아요. 수 있어야 네. 된다는 거는 인식하셔야 되고 네. 실예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도 작가를 한 지 오래됐고 강사도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로서 데뷔를 했는데 어느 순간 소식이 끊기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많죠. 근데 뭐 소식이 끊기신 거는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실 테지만 가끔 더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은 작품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내리세요. 그 작품. 맞아. 작품 내려. 있었는데 없어졌어. 물론 내리시는 그게 뭐 거. 리메이크해서 다시 공개하고 싶은 뭐 그런 재출간일 수도 마음이 있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리고 나서 소식이 전혀 없어. 작가로서 이제 활동 안 하셔. 하시는 안 해, 분들은 어쩌면 내가 내 재능을 보이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분이어서 그쵸. 이렇게 내려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아마추어 안타까워. 때 썼던 작업물들은 약간 부끄러워서 내렸던 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 중 하나가 여기서 말을 했던 게 음. 부케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부케 많잖아요. 부캐죠. 뭐 유재석의 부케도 몇 개씩 있잖아. 폭탄의 부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다른 필명들도 있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서브 필명을 만들어라. 소다맛 탄산수. 서브 필명을 파고 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일단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보는 거예요. 서브 필명으로.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그 작가라는 거 모르니까 내가 쓰고 내가 싶은 알아, 걸 쓸 근데. 수가 있는 거야. 납작 복숭아맛 탄산수. 너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복숭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복숭아 들어갈 거예요. 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복숭아 찾으면 말고 다른 나오겠네. 용어로 복숭아가 들어가겠죠. 아 피치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모모라든지 뭐 그 셋 중에 하나겠죠 뭐. 백도 뭐 황도 작가들은 항상 평가를 받고 그리고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면 비교가 항상 되죠. 랭킹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는 작가님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다운로드 올라가, 별점 올라가, 나는 막 댓글 올라가. 예를 들어서 2만 따리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막 200만 막 이러니까 2천만. 항상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힘든 작가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질투 때문에 안 힘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울한 기분을 남기지 않는 비교법 어떤 거냐면 2번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골프 옷을 입고 골프를 치는 사진을 이제 SNS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얘는 이렇게 회사 생활도 바쁜데 언제 골프를 다녔대. 얘 몸매도 막 좋고 막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안 사는 거 같네. 난 취미 활동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이제 온 거야. 한 번 비교하면서 온 거죠. 그 박탈감이. 근데 왔어. 두 번째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방금 봤던 그 골프 사진만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골프를 치러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을 썼고. 근데 나는 골프를 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내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유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쪽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 범위를 넓히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연애나 나의 개인적인 스펙이나 경제력, 자존감 다양한 범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는 나보다는 뭐 스펙이 높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자존감이 더 높아 라든지 내 친구는 남자친구는 있는데 가족 관계가 별로 좋지 도라가 않아. 좀 커. 그런 게 있는데 나는 남자친구는 없지만 가족들이 화목해. 막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어떤 작가님은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저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일단 모르고 또 이제 가족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까지 그죠. 많은 작품을 네. 쌓아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뭐 그 과정에서 하고. 엄청나게 많은 병들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웹툰 작가님들도 병이나 이런 거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막 수술하느라 뭐 연재 못 하시고 이런 공지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게 결코 정신적으로 그렇게 평안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게 힘들 때의 극복법이니까 네. 뭐 사실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그분들이 그럴지 생각해보는 어떨지는. 거죠. 예. 왜냐면 실상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음. 있고 하는 거는 실제 막 친한 친구여도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그 이제 남초 사회에서 이제 보통 작을 것이다. 이제 작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각보다 필요할 때가 많아요. 분명 뽕일 것이다 막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게 약간 좀 잘못하면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수도 있는데 잘 하시면은 그게 약간 우울감을 좀 이런 극복시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라고 할까. 그렇죠. 저는 자기 합리화가 결코 나쁜 거 생각 안 맞아요. 해요. 정신 승리 필요해요. 이 네. 세상을 살아나가려면은 특히나 요즘에 자꾸 비교하고 비교 당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반대지만 힘들 때는 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인스타그램의 사진 뒤에 숨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는 그쵸. 거.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책. 이 아주 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복탄 작가님과 내가 좀 비슷한 작가 유형인 것 같다. 좀 비슷한 결의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책 보면서 나도 그래 하는 공감대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것도 좋나 어떡해.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들의 멘탈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멘탈 관리 잘하면서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건 멘탈 관리 영상이었으니까 적당글 대충글 하시면서 파이팅 복글 해보시길 탄글. 바라겠습니다. 네. 팩글 톡글. 아니야. 댓글 토글은 열심히 해야 돼. 아닌가요? 나는 그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아니죠. 안녕. 폭탄.